자, 대한민국의 수험생 그리고 예비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영어 영역 대표 강사 김기훈 선생입니다. 자, 이제 선생님이 지금까지 작년 말부터 해서 26종의 그런 교재를 개정을 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강의들 특히 2016학년도 금년 수험생들한테 꼭 필요한 강의들부터 하느라 자, 이미 최근 개정돼서 시판이 널리 되고 있고 또 전국의 이 학교들에서 채택이 되고 있지만 자 이제 저자 직강이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 리딩 스킬스 도약편에 대해서 바로 좀 이따 이미지 여러분들 보여드리겠지만 새롭게 개정된 그런 교재를 가지고 강의가 들어가게 될 텐데요. 자 우선 여러분들 이 타이틀을 보면 알겠지만 쉬운 수능에 최적화되어 있는 자 수능의 전반적 기조를 쉽게 가져가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쉬운 수능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컨텐츠가 마냥 쉬운 것은 아니고 자, 이 쉬운 수능 하에서도 자, 분명히 변별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한두 문항쯤은 늘려야 되는 이러한 킬러 문항까지도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게 그래서 여러분들의 노력이 절대로 헛되지 않게끔 자, 그런 정도의 최적화시킨 양질의 컨텐츠와 최선을 다한 강의로 자,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게 될 자, 이 리딩 스킬스 도약편에 대한 강좌 OT 여러분들이 잘 끝까지 경청을 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고 그리고 곧바로 열공에 들어갈 수 있게 바랍니다. 자 우선 교재 자 뭐 언제나 세듀에서 만들어내는 건 컨텐츠보다 디자인? 아닙니다. 둘 다죠. 자 그래서 이게 우리 그대로 이제 여기도 띄어져 있지만 이게 실제 교재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이 적용편으로서 개념편과 적용편 교재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은 우리 이러한 개념편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 적용편이 여러분들 부교재로 되어 있는데 개념편과 적용편은 동일한 포맷으로 그러니까 동일한 이 목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념편에서 학습한 걸 그대로 복습을 한 다음에 이 적용편에 가서 실력을 다질 수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적용편 같은 경우는 이제 기출 문제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그런 난이도에 그러한 원리적인 것들을 제대로 잘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독해에 대한 개념을 정립해 주는 거라고 한다면 자 그거를 여러분들이 적용편을 통해서 절대 여러분들한테 무슨 책 한 권 더 팔아갖고 내가 무슨 뭐 부자가 되고자 뭐 그런 그렇게 빈곤한 사람 아닙니다. 아닌 거 알죠? 예, 그러니까 자 이 적용편 반드시 여러분들이 함께 구매를 해서 꼭 풀어가게 되면 우리가 목표 달성 확실하게 이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왜 필요한지 그리고 또 어떤 욕구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지 그래서 목적은 무엇인지 이 교재를 만들고 이 강좌를 진행하는 그리고 자 강좌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교재를 쓴 나와 강의를 저자직강으로 하는 나 그리고 이 강좌를 듣는 너 우리가 서로 어떤 레스폰시빌리티를 갖춰야 할지에 대한 이 세 가지 이야기만 딱 하고 자 간단히 강좌 OT 마치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이제 이래요. 우리 고3 수험생까지 포함을 해서 독해를 잘하고 싶은데 수능하고 평가원 기출 버전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사실 2011학년도나 2013학년도 그리고 2014학년도 B형과 같은 그런 기출 문항들 또 그 해당되는 해에 평가원 기출 문항들은요. 사실 영어에 대한 탄탄한 내공을 갖춰오지 못했다고 한다면 기출 문제가 중요하다 하고 이렇게 다들 입을 모아 얘기를 해서 좀 의욕 가지고 야심차게 해보려고 하는데 좀 벽에 부딪히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이해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실제 지금 수험생으로서 물론 이 과정은 고등학교 2학년, 1학년도 해당되는 실력 수준을 갖추고 있다면 당연히 갈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뭐 영어에 학년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금년 수험생을 기준으로 했을 때 3, 4등급 정도에 지금 걸리고 있다. 그것도 특히 3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가 상당히 쉬웠었어요. 전년도 난이도를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데도 지금 3, 4등급에 지금 걸려 있다고 한다면 독해에 대한 개념 학습이 잘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독해에 있어서 개념 학습 이런 얘기를 하면 아니 뭐 과학이나 수학과 같이 뭔가 그런 데나 개념이 있는 거지 무슨 영어에 개념이 있습니까 하는 이런 무개념의 개념 상실에 반문을 하는 경우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독해 개념이 있죠. 특히 수능 독해가 지향하는 정확한 평가 목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죠. 근데 이런 개념 상실의 사람들은 어떤 공부를 하느냐. 영어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영어로 주어진 거 단어 모르는 거 있으면 집어내고 뭐 확인하고 그래서 우리말 어순에 맞춰서 번역만 잘 되면
내용 이해만 되면 그냥 답 고르는 거 아니냐 라고 심각하게 착각에 빠져 있는데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죠. 국어는 우리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국어 비문학 독해 자 어때요? 난이도 조금만 높이니까 2015학년도에 초토화되지 않습니까? 그거 맞고 안 된다는 거죠. 논리가 필요합니다. 독해에 대해서 논리라는 건 정확한 독해에 대한 개념 정립과 함께 논리가 동시에 발전이 되어야만 실전적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독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 학습이 필요하다는 거. 자, 여러분들 메타 인지란 말이 있어요. 메타 레코그니션이라고 있는데 뭐 어려운 말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한번 써볼게요. 이게 메타 인지라는 건데 내가 괜히 여러분들 어려운 말 하겠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2010년에요. EBS는 뭐 EBS 우리 수능 특강 이런 거 말고도요. 정말 좋은 다큐멘터리들이 아주 많이 만들어져요. 근데 그때 0.1%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에서 0.1%의 성취도를 갖고 있는 그럼 전국 최상위권이죠. 이런 학생들과 평범한 학생들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추적 조사를 해봤답니다. 그래서 흔히 생각하기에 뭐 유전자, 집안의 어떤 경제력 뭐 이런 것들 관련이 있을까 했는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0.1%에 속한 학생들은 메타인지가 발달되어 있고 평범한 학생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건데 그럼 메타인지가 뭐냐? 아주 간단히 얘기할게요. 내가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 아는 것. 이게 바로 메타인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0.1% 속하는 학생들은 내가 뭘 알고 있고 뭘 모르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아는 건 밀어두고 모르는 것에 대해서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알게끔 만드는 이러한 매우 효율적인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못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무슨 두뇌 IQ가 안 좋거나 뭐 이게 아니라 내가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 몰라요. 그냥 아무거나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친구 따라 학원 가고 엄마가 정해준 학원에 그냥 가서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실력이 안 늘죠. 지금까지 해봤으니까 알죠? 자, 그래서 3, 4등급한테 필요한 거 내가 알려줄게요. 여러분들 약한 건 바로 독해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집중적으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백날 막 구문 해석과 막 어휘 암기 이것만 한다고 해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시간과 노력 투입만큼 성적이 급상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급상승을 시키려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 잘 안 되고 있는 것 바로 독해에 대한 개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문제풀이 과정에 대해서 세심한 접근. 이 세심한 접근은 당연히 논리를 기반으로 합니다. 생각을 해야 되죠. 글을 읽고 글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 정답을 도출해가는 과정은요. 그것이 우리말이 매개로 주어져 있건 영어로 매개로 주어져 있건 분명히 사고와 논리입니다. 그게 영어 수업을 통해서 올라갑니까? 당연히 올려주죠. 그것이 바로 훌륭한 선생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자질과 능력이니까 그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구현시켜 주겠습니다. 자, 보면 우리 3월 모의고사에 대해서 결과를 놓고 한번 판단을 해보죠. 자, 고2가 상당히 어려웠나 봐요.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라 고1일 때 애들 내신 공부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적정 난이도로 출제를 해보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근데 고3은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작년 그렇게 어처구니 없이 만점대가 3.37%가 나왔었던 그런 수능을 그대로 끌고 가니까 이런 식의 이제 결과가 나온 건데 자, 지금 보면 등급 간의 격차가 상당히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잘 판단하세요. 요 정도가 보면 이제 2015학년도에 국어 B형 정도의 난이도에 근접하는 상황인데 조금만 난이도 높아지면 격차가 이렇게 엄청나게 벌어지죠. 자, 난이도에 대한 조정은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쉬운 수능 기준은 이어가되 킬러 문항을 한두 문항 3점짜리를 한두 문항 정도 혹은 한 세 문항 정도까지 배치를 통해서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수능 기준은 맞지만 자, 킬러 문항까지 해결을 해내지 않으면 이러한 등급 간의 격차 점점 내려갈수록 간극이 커지기 때문에 좁히기가 쉽지가 않을 수가 있겠죠. 자, 빨리 좁혀야 됩니다. 그래서 난이도와 상관없이 격차는 늘 존재하는 겁니다. 특히 2017학년도까지는 상대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쉬운 수능이다라는 그런 잘못된 통념과 또 위안, 안심 이런 거에 빠지지 말고 반드시 쉽건 어렵건 EBS 연계가 어떤 양상으로 펼쳐지건 간에 여러분들은 제대로 된 독해 개념을 기반으로 해서 실력을 쌓아야 되는 것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과제라는 걸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수업은 구문 어휘까지 포함을 해서 전체적으로 함께 가는 독해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리는 거고, 독해에 대한 개념, 그리고 그것을 기출문제를 통한 적용, 그리고 또 그것을 실전적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적응도의 상승까지 고려를 해서 거기다 플러스로 정답 도출 과정에 대한 세분화, 그러한 이 종합적인 이해력과 논리적 사고력까지 함께 여러분들한테 길러주고자 기획된 교재이고 그렇게 준비된 강의입니다. 거창할 것 같지만 거창한 게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요구되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심어주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이제 목적에 있어서 실제 이 강의 구성은 어떻게 되느냐. 매우 체계적인 독해 개념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 그 독해 개념은 평가원의 출제 매뉴얼에 입각해서 또 수능이 문항 개발이 있었던 과정부터 해서 지금까지 20년 이상 동안 줄곧 유지해온 그러한 가장 올바른 방향성으로 여러분들한테 체계적 독해 개념을 이해시켜주고, 그리고 지문의 조감 능력을 강화시켜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감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고 무엇이 별로 안 중요한지에 대한 구별할 수 있는 능력 가능케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그냥 무턱대고 지문 내에 나와 있다 해서 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우리말로 된 이 암기 과목을 공부할 때에도 어때요? 모든 게 다 중요합니까? 아니죠. 분명히 핵심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영어로 된 이런 비문학이죠. 거의가 이러한 내용을 읽을 때에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가려서 조감을 먼저 해서 중요한 이 내용에 대해서, 중요한 문장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읽어낼 수 있는 자,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러한 전략을 즉각적으로 적용을 해보고 가야 되겠죠? 자, 그걸 하는 데 있어서 이 한 권의 교재, 강의를 시작해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혼자 하는 겁니다. 이건 내가 다 합니다. 하고 딱 정해주겠지만, 그래서 이번에 전년도 이전 버전에 비해서 강좌에 대한 시수, 총 시수를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스스로 맡기도록 할 것이고, 그래서 깔끔하게 20강으로 끝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20강의 강좌를 수강을 해가면서 동시에 병행해야 될 거, 적용편을 이 강좌를 수강하는 것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적용편에 대한 문제풀이도 다 끝날 수 있게, 자, 그렇게 해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자, 우리 responsibility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일단 이 교재를 쓰고 강의를 하는 나의 저자 직강의 책임부터 먼저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선택했다고 한다면 뭔가 다른 건 포기했을 겁니다. 그렇죠? 영어가 쉬운 기조인데 뭐 내 강의도 듣고 뭐 다른 강의도 듣고 이렇게 걸쳐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선택을 했다는 얘기는 다른 걸 포기했다는 얘기죠. 자, 기회비용이죠. 그래서 그 어떤 기회비용을 고려해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최상의 결과, 그리고 기대와 예상한 것 절대 실망시키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는 그러한 탁월한 성과를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안겨주겠습니다. 그게 나의 책임이고요. 자, 그러면 그러한 나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한 것이 진짜로 구현이 되기 위해선 여러분들의 책임도 함께 필요합니다. 예습은 필수입니다. 예습은 어떻게 해야 될지 강의 시작되면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1강 같은 경우는 예습 없이 그냥 뭘 하는지 목차만이라도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는지 그것만이라도 훑어본 다음에 시작하고요. 그래서 기본 개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예습으로서 푸는 겁니다 라고 제시를 해주는 걸 꼭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한 강을 듣고 나면 강의를 듣고 난 직후에 15분 정도 시간을 내서 빠른 속도의 복습이 필요합니다. 어설픈 완벽주의 버리고요.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하겠다라기보단 내가 이 50분 한 강을 통해서 어떤 걸 배웠는지에 대해 15분이 넘지 않는 그 짧은 시간에, 인간이 최대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보통 15분에서 20분을 넘지 못한다고 하니까요. 그 최대로 집중을 해서 방금 내가 막 들었었던 강좌에서 내가 반드시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될, 자, 그런 것에 대한 핵심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건 모든 이 교재뿐만 아니라, 이 교재에 대한 강좌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무슨 공부를 하더라도 정말 중요한 거죠. 뭔가를 배웠으면 빨리 15분 내에 정리를 해둬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좀 더 이 심화된 복습을 할 때 복습할 거리가 제대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시간 손실 없이 여러분들의 시간과 노력에 대한 투입이 그대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거니까 꼭 명심하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다음 진도가 나가기 전에 예습을 하면서 예습을 하기 이전 추가적인 누적된 복습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자, 수강 즉시 15분 내에 복습을 했다고 한다면 실제로 누적된 복습을 하는 게 생각하는 것만큼 부담스럽지도 않고 시간도 많이 잡아먹지 않습니다. 그걸 꼭 해주고, 자, 그런 다음에 주 단위로 여러분들 메가스터디 주간 완전학습 플래너 아마 갖고 있을 건데 그거 그냥 책꽂이에다가 보관해 두려고 또 없는 친구한테 나 이런 거 있는데 넌 없지 하고 자랑하려고 쥐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 단위의 완전학습이 되도록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내가 이 강좌는 보통 이제 주 3회 혹은 4회 정도 수강을 권장하지만 뭐 영어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뭐 주 1회는 안 되고요. 그렇게 되면 20주가 걸리잖아요. 최소가 주 2회 아니면 한 4회 정도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한 5주 내에 이 강좌를 갖다가 깔끔하게 끝내주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이 플랜을 똑바로 잘 세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강해 나가는 속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강좌는 제작될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 스튜디오 강의를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 단위의 틀린 문항을 추가적으로 복습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개념편에 나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당연히 적용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독해 문제 풀어보는 것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이런 질문들을 해요. 도약편하고 완성편에서 어떤 차이가 있냐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자, 간단히 말해서 문제 난이도만 다릅니다. 네, 문제 난이도도 뭐 큰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자, 리딩 스킬스 완성편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100% 기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쉬운 난이도부터 점진적으로 올라가긴 하지만 맨 마지막에는 최근 한 5, 6년간의 수능에 있어서 가장 많은 오답이 나왔었던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막 정답률이 뭐 20% 이하로 떨어지는 그런 초고난도 문항도 있었어요. 뭐 그런 것까지 해야 됩니까 할지 모르겠지만 킬러 문항 3점 문항으로서 한두 개 정도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맞추는 게 그것까지 해야 되겠죠. 다만 그 정도의 초고난도는 일단 완성편을 보낸 거고요. 이 도약을 통해서 문제 난이도만 다룰 뿐 근본적으로 독해 개념에 대해서 다루는 범위는 동일합니다. 이해됐죠? 자, 그리고 완성편이 그런 초고난도까지 포함을 해서 기출에 대한 걸 완벽하게 정리하는 거라고 한다면 자, 이 책은 좀 더 폭넓게 사실 적용편 같은 경우는 기출 문항이 하나도 없고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에 걸쳐서 계속해서 다듬어오고 새롭게 출제를 해놓은 그러한 주옥 같은 문항들입니다. 실전보다 더 실전다운 자 이러한 차이가 있을 뿐이고 근데 이제 한 가지만 분명히 참고로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3월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해서 3등급 이내에 성적권에 들어가 있다 한다면 이 강좌 말고 리딩 스킬스 완성편 강좌를 수강하면 됩니다. 자, 그러나 이제 턱걸이로 3등급이 걸렸거나 한 4등급, 5등급 이 정도 사이에 있다고 한다면 자, 이 리딩 플레이어 이 개념편과 적용편이 여러분들의 실력을 눈부시게 향상시켜주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차이점 분명히 구별됐죠? 자, 그럼에도 더 궁금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덜컥 수강하기 전에 메가스터디 질문 게시판을 통해서 자, 우리 연구실에 상담을 요청하면 24시간 내에 완벽하게 여러분들한테 길잡이가 또 나가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강좌의 이제 수강 대상은 고등학교 2학년 이제 직전 1등급인 경우는 고등학교 2학년 기준에서 직전에 1등급인 경우는 리딩 스킬스 완성편으로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이 강좌를 듣기 이전에 사실은 1001번 기본이나 핵심 정도만큼은 구문 실력이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나가야만 우리가 전체적인 단락 단위의 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헤매지 않고 패러그래프, 단락 단위의 진정한 독해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구문 실력이 안 된다고 한다면 사실 이 선행 과정으로 혹은 이 병행 수강으로 해서 구문에 대한 것이 좀 탄탄히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렇다고 해서 무슨 어휘나 구문을 완전 도외시하는 건 아니지만 자, 어휘나 구문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시켜야만 단락 독해라는 것이 제대로 목표하는 실력이 길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현재 4등급 이하다 모의고사를 봤는데 그러면 세드 종합영어를 먼저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게 내가 책 수능이 계속해서 급변하고 있고 책도 내가 강의용 교재건 아니면 실제 출판 교재건 계속해서 개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강의에 대한 방향성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능이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변화되고 있는데 교재를 뭐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개정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큰일 나죠.
그런 강좌, 그런 교재는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면 안 된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나 또한 계속해서 진화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강의를 잘 활용을 해서 대학에 간 선배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그때랑 또 달라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뭔가 확실하게 알고 싶다고 한다면 자, 강좌 상담 게시판을 통해서 메가스터디 게시판을 통해서 좀 더 확실하게 선택에 대한 준거를 파악을 하고 후회 없는 결정을 하고 일단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향해 쭉쭉 나아갈 수 있도록 하자고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나는 항상 대한민국 최고의 컨텐츠를 지향해 왔고 그리고 자, 대한민국 이 영어 교재 업계에 있어서 교과서를 제외한 참고서 분야에 대한민국 1위로서 최고의 컨텐츠로 누구한테나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절대로 앞으로도 쉽게 깨지지 않을 그런 150만 명을 넘어 160만 명에 육박하는 이런 최다 수강의 기록을 갖고 있는 자, 대한민국 1타 강사로서의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새 교재와 새 강좌에 대해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자, 그러한 교재와 강의로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무쌍한 이러한 수능의 상황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실력과 점수와 또 기대한 것 이상의 더 높은 등급을 반드시 받도록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실제 1강 수강 현장에서 여러분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을 약속하고 기대하면서 자, 강좌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